오전에 두 꼭지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 구성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의 대상 범죄 중에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공수처 후보 추천 부분도 결론을 못 내고, 그다음 수사 대상 중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도 결론을 못 내고, 서로가 논의만 하다가 오류시켜 놓고 지금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오후에 속개하면은 그때는 좀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지금 워낙에 의견들이 팽팽하고 결론이 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로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공수처의 위헌적 그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학계부터 해가지고 실무하시는 분들까지 많은 이제 위헌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요. 이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에 있어서 7인 중 6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 우리가 넣은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넣은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규정을 민주당이 왜 넣었을까? 이 공수처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괴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만큼 공수처가 출범하는 데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한 상태에서 추천 방식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 간에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다방면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걸로 저는 분위기를 감지를 했고요. 그런데 원내대표 간에는 지금 현행대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법 개정을 하자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걸 또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원내대표 간에 협의하고 협상해가는 이 과정이 국민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액션인지, 아니면 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여서 본인들의 뜻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뜻인지, 이걸 저희들이 가늠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그 토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보다는 신속한 공수처 출범이 우선이다. 이러한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김용민 의원 안 하나입니다. 박범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이 두 분의 개정안에는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한다. 이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논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설득력 있는 해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글쎄 속개하니까 예, 그럼 혹시 오늘 그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이에 대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 좀 알려주세요. 저희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워낙 뭐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어떻게 뭐 대항할 방법이 뭐 저희들은 전국적으로는 원내 지도부의 뭐 방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저항을 해야죠. 하는데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는 저희들 뭐 좀 알려주시면. 오늘 공수처법 말고도 이제 뭐 5.18 특별법이나 뭐 사법 개정안 등 다양한 좀 중요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공감이 있으신가요? 지금 오전에 2시간 가량 심사를 했는데 공수처법 여러 쟁점 중에 한 개 하고 두 번째 수사 대상 하다가 지금 정해를 한 거거든요. 공수처법만 해도 사실상 이렇게 진지하게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는 공수처법 제정된 이후에 사실 처음입니다. 제정 단계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런 국회법 근거 없는 4+1이라는 그런 데서 만들어내고 저희들은 이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법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실공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간에는 여러 가지 토론의 장에서 비껴나 있었잖아요. 거의 뭐 일방적으로 뜻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헌법에 기초하고 또 법률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짜증만 나는 거죠. 일방적으로 만들었던 법에 대해서. 근데 지금 하는 이제 시도나 작업은 현재의 법에 대해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되니까 민주당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개악을 하자고 하니 저희들로서는 더 뭐 기가 찰 노릇이고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만 예. 공무원 그 문제 대상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으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 검찰 업무든 판사 업무든 사건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거든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면 항상 실무에서 보면 50% 이상 그 사건 당사자로부터 뭐 사건 해결 잘 됐다라는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 자체가, 이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사건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판검사가 매일같이 수사란 결과를 내거나 재판 선고를 하거나 하면 그런 시비에 휘말리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죄명으로 이렇게 귀결시키다 보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정권의 홍위검찰이다, 정권의 칼날이다, 많은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는 거는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말 안 듣는 판사, 말 안 듣는 검사를 향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과연 검사 판사들이 정말 법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자칫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판결이나 수사를 하려고 몸을 사리지는 않을까? 결국 그래 되면
당사자가 다 불만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흔들릴 수 있다. 자칫 법과 원칙을 벗어난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검찰 업무나 법원 업무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은 제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이야기했고 법무부 차관, 신임 차관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도 다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통계학적으로 사실상 이게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면 부정부패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공수처라는 것이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이런 시비가 걸리는 마당에 저희들이 100번 양보해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국민들께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부패 사건들에 한정적으로 그 공수처가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 직무범죄까지 다 늘려놓으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크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고위공직자 그 해당 범죄에 관련돼서 입건된 숫자가 판사, 검사가 그 범위 내에서 90%가 넘습니다. 그럼 그 90% 넘는 사건의 대부분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직무범죄입니다. 이래 되면은 공수처가 원래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자칫 판사, 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면 그 성격이 조금만 변질이 되면 바로 검찰과 법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심리적 그 부담을 느끼고 또 공수처장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 범죄를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나 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그 우려를 보내줬고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실무하시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현장에서의 검사나 판사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나 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는 이것은 위험성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훨씬 많은 사건들이 고소고발이 될 겁니다. 민주당 그걸 왜 그럼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우려하는 이러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 검사, 길들이기 내지는 찍어내기 이런 데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 입장에서 또 실무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법조에 있는 동료들하고도 한번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상당히 위험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유상범 의원님은 오히려 그 범위를 좀 축소하자 이제 이런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은 공감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그 용해인 직무 관련 범죄를 배제하는 안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라고 우리 법원 행정처 차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셨고 차관께서도 우리 김도읍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해인 의원의 좀 개정안에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그 고위공직자 범죄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오히려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런 그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진정성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기 때문에 용인 의원의 수정안은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하자는 이러한 그 개정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뭐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후에 또 볼게요.